내 이름은 미난이다. 28살 평범한 회사원. 나는 매일 밤 작은 방에 앉아서 일기를 쓴다. 손에 쥔 펜이 종이 위를 스치며 내 마음을 털어놓는다. 엄마가 되고 싶다. 내 품에 작은 생명을 안고 싶다. 하지만 그 꿈은 이 집에서 금지된 것처럼 느껴진다. 시누이 홍옥 언니 때문이다. 이 집은 숨이 막힌다. 남편 광민은 나를 사랑하지만 그의 가족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 특히 홍옥 언니. 그녀는 이 집의 모든 것을 통제한다. 풍수라는 이름 아래. 그녀는 내게 말했다. 미난, 너는 아이를 낳아선 안 돼. 네 운명이 이 집을 망칠 거야. 그녀의 눈은 날카롭고 목소리는 차갑다. 나는 반박할 용기가 없었다. 오늘 아침 또 한 번의 제사가 있었다. 홍옥 언니는 촛불을 켜고 기도를 드리며 가족 모두를 모았다. 시어머니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 집의 기운을 지키려면 미난이 순종해야 한다고.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광민은 내 손을 잡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제사가 끝난 뒤 나는 우연히 낡은 앨범을 발견했다. 먼지 쌓인 책장 구석에 숨겨져 있던 그것.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다. 젊은 홍옥 언니와 낯선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 남자는 누굴까? 언니는 왜 이 사진을 숨겼을까? 나는 그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일기에 그 사진을 적었다. 왜 홍옥 언니는 나를 이렇게 싫어할까? 그녀가 숨기는 게 뭘까? 펜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보았다. 달빛이 희미하게 방을 비췄다. 내 마음처럼 불확실했다. 며칠 뒤 홍옥 언니가 갑자기 전화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문틈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아직 아무도 모르지? 좋아, 계속 그렇게 해. 그녀는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였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녀가 숨기는 게 뭘까? 나는 광민에게 말했다. 오빠, 홍옥 언니가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것 같아.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미난, 그냥 언니 성격이 그런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내 불안을 달래주지 못했다. 다음 날 홍옥 언니는 또다시 나를 불렀다. 미난, 이번 주말에 큰 제사를 준비할 거야. 너도 와야 해.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달랐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다. 언니의 비밀을 알아내야겠어. 주말이 왔다. 제사 준비로 집은 분주했다. 홍옥 언니는 모든 걸 지휘했다. 나는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가 촛불을 켜는 손, 기도를 읊는 입술, 그리고 가끔씩 나를 힐끔 보는 눈. 그 눈빛이 나를 꿰뚫는 것 같았다. 제사가 끝난 순간 홍옥 언니가 갑자기 나를 불렀다. 미난, 너 왜 이렇게 불안해 보여?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나는 숨을 삼켰다. 아, 그냥 피곤해서요. 그녀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내 심장을 더 떨리게 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일기를 썼다. 홍옥 언니는 뭔가를 숨기고 있어. 그 사진, 그 전화, 그 눈빛. 나는 알아내야 해. 하지만 두렵다. 내가 뭘 발견하게 될까? 펜을 내려놓으며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어. 다음 날 아침 나는 부엌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다. 어머니는 홍옥 언니가 준비한 약초차를 마시며 말했다. 미난,
호목이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알아? 너도 언니 말 잘 들어야 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답답했다. 왜 모두 호목 언니 말만 믿는 걸까? 광민은 출근하기 전 내게 키스하며 말했다. 미난,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어. 그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나는 그의 말에 의지할 수 없었다. 그는 홍옥 언니와 맞서지 않을 거야. 나는 혼자 싸워야 한다는 걸 알았다. 오후, 나는 회사에서 자료를 정리하다가 잠시 멍해졌다. 책상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보았다. 결혼식 날, 광민과 나, 그리고 홍옥 언니까지 모두 웃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전화기를 꺼내 홍옥 언니의 소셜미디어를 훑어보았다. 그녀는 늘 신비로운 글을 올렸다. 운명은 바꿀 수 없다. 순응하라. 그 문장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에 돌아오니 홍옥 언니가 거실에서 전화로 누군가와 다투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내가 들어오자 그녀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미난, 언제 왔어? 그녀의 미소는 어색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일기를 썼다. 홍옥 언니는 왜 그렇게 비밀스러울까? 그녀가 말하는 풍수는 진짜일까? 아니면 나를 통제하려는 핑계일까? 펜을 쥔 손이 떨렸다. 나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궁금했다. 며칠 뒤 홍옥 언니가 또 제사를 준비했다. 이번엔 더 큰 규모였다. 그녀는 나를 불러 말했다. 미난, 이번 제사는 네 운명을 바꾸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그녀의 손이 내 어깨를 잡았다. 차갑고 단단한 그 손길에 나는 몸을 떨었다. 고마워요, 언니. 나는 억지로 웃었다. 제사날 집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홍옥 언니는 제단 앞에 서서 기도를 이끌었다. 촛불이 깜빡이고 향냄새가 방을 채웠다. 나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지만 그건 열정이 아니라 집착 같았다. 제사가 끝난 뒤 홍옥 언니가 나를 따로 불렀다. 미난, 너 아직도 아이를 낳고 싶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나는 숨을 삼켰다. 네, 언니.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 때문에 이 집이 망할지도 몰라. 내 말 안 들으면 후회할 거야. 그 순간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언니, 왜 저만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풍수라는 게 진짜 맞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광민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미난, 진정해. 하지만 홍옥 언니는 차갑게 웃었다. 미난,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녀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닫고 일기를 펼쳤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홍옥 언니 앞에서 한마디도 못할까?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다음 날 나는 우연히 홍옥 언니의 방 앞에서 그녀의 전화를 엿들었다. 그 사람은 절대 알면 안 돼. 내가 다 해결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나는 문틈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손에 낡은 편지를 쥐고 있었다. 그 편지가 뭐지? 그날 밤 나는 광민에게 말했다. 오빠, 홍옥 언니가 뭔가 숨기고 있어. 나 좀 도와줘. 그는 한숨어 쉬었다. 미난, 그냥 내버려둬. 언니가 이상해도 우리 가족이야. 그의 말은 나를 더 외롭게 했다. 며칠 뒤 나는 결심했다. 호목 언니의 비밀을 알아내야 해. 나는 그녀의 방에 몰래 들어갔다.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편지 한 통이 보였다. 봉투에는 이름이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홍옥,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아이는... 편지는 거기서 끊겼다. 그 아이? 무슨 뜻이지? 심장이 쿵쿵 뛰었다. 나는 편지를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다. 하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홍옥 언니가 숨기는 게 뭔지 나는 반드시 알아내야겠어. 그 편지를 본 뒤 내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홍옥 언니가 숨기는 게 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아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일기에 적었다. 그 편지는 누구에게서 온 걸까? 홍옥 언니가 왜 그걸 숨겼을까? 내가 알아내면 모든 게 달라질까? 펜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보았다. 밤하늘은 어두웠고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로 출근하며 계속 그 편지를 생각했다. 책상에 앉아서도 자료를 보다가 멍해졌다. 동료가 물었다. 미난, 무슨 일 있어? 요즘 좀 이상해 보여.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홍옥 언니의 비밀을 파헤칠 방법을 고민했다. 집에 돌아오니 홍옥 언니가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머니, 이번 달에 큰 제사를 또 해야 해요. 이 집 기운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홍옥이 말대로 해야지. 미난, 너도 준비 도와. 나는 억지로 대답했다. 네, 어머니. 그날 밤 광민이 내게 말했다. 미난, 너무 신경 쓰지 마. 언니가 좀 이상해도 가족을 위한 거야. 나는 한숨을 쉬었다. 오빠, 정말 그렇게 생각해? 언니가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 광민은 내 손을 잡았다. 미난, 내가 너 지킬게. 하지만 그의 눈은 불안해 보였다. 며칠 뒤 홍옥 언니가 또 전화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몰래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아직 아무도 몰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나는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녀가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그 편지와 관련이 있는 걸까? 다음 날 나는 용기를 내서 홍옥 언니에게 물었다. 언니, 왜 저한테만 이렇게 엄격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미난,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네 운명이 이 집을 망칠 거야. 내가 말했잖아.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나는 더 물어보려 했지만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일기를 썼다. 홍옥 언니는 나를 두려워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알아내는 걸 두려워하는 걸까? 그 편지, 그 전화, 뭔가 있어. 나는 결심했다. 더 깊이 파헤쳐야 해. 며칠 뒤 집에서 또 제사가 열렸다. 홍옥 언니는 제단 앞에 서서 기도를 이끌었다. 촛불이 깜빡이고 향냄새가 방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은 단단했고 목소리는 힘찼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에서 불안을 보았다. 제사가 끝난 뒤 모두가 거실에 모였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홍옥이 덕분에 이 집이 평안하다. 하지만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정말 평안한가요? 저는 숨이 막혀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광민이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홍옥 언니는 차갑게 말했다. 미난,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왜 저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왔다. 미난, 너 때문에 이 집이 망할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후회할 거야.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언니, 저도 아이를 낳고 싶어요. 그게 왜 잘못된 거죠? 내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시어머니가 놀라서 일어섰다. 미난, 무슨 소리야?
광민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미난, 진정해. 하지만 홍옥 언니는 차갑게 웃었다. 미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 운명은 이미 정해졌어. 그녀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끼며 방으로 뛰어갔다. 문이 닫히자 나는 일기를 펼쳤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야. 홍옥 언니의 비밀을 알아내야 해. 그리고 내 꿈을 지킬 거야. 펜을 내려놓으며 나는 다짐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이후 집안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홍옥 언니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시어머니는 나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다. 광민은 내게 말했다. 미난, 왜 그렇게까지 언니를 자극했어? 그냥 참았어야지.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내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보았다. 눈밑이 푸르스름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이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 약하지 않을 거야. 홍옥 언니의 비밀을 알아내고 내 아이를 지킬 거야. 회사에서 점심시간 나는 동료와 커피를 마시며 잠시 마음을 풀었다. 동료가 물었다. 미난,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가족 문제야?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 그냥 좀 바빠서. 하지만 속으로는 홍옥 언니의 편지와 전화가 떠올랐다. 그 아이는 누구일까? 집에 돌아오니 홍옥 언니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미난, 어제 좀 흥분했지? 앞으로 조심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위협처럼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펼쳤다. 홍옥 언니는 나를 계속 누르고 있어.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 편지, 그 전화, 반드시 알아내야 해. 펜을 내려놓으며 나는 결심을 굳혔다. 며칠 뒤 나는 병원에 갔다. 임신 테스트 결과가 나왔다. 양성. 내 심장이 뛰었다. 나는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홍옥 언니가 알면 무슨 짓을 할까? 나는 광민에게 말했다. 오빠, 나 임신했어.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민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미난, 언니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자. 어머니도 좀 조심해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실망했다. 왜 그는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는 걸까? 다음 날 나는 홍옥 언니의 방 앞에서 또 그녀의 전화를 엿들었다. 아직 아무도 몰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문틈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손에 작은 상자를 쥐고 있었다. 그게 뭐지? 그날 밤 나는 광민에게 말했다. 오빠, 홍옥 언니가 뭔가 숨기고 있어. 나 좀 도와줘. 그는 한숨을 쉬었다. 미난, 그냥 내버려둬.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의 말은 나를 더 외롭게 했다. 며칠 뒤 홍옥 언니가 갑자기 나를 불렀다. 미난,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그녀의 눈은 내 배를 스치듯 보았다. 나는 숨을 삼켰다. 아,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녀는 웃었다. 미난, 네가 뭘 숨겨도 나한테 안 통해. 그녀의 말이 내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그녀는 내가 임신한 걸 아는 걸까? 나는 방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홍옥 언니는 나를 계속 감시하고 있어. 그녀가 내 비밀을 알면 어쩌지? 하지만 나는 내 아이를 지킬 거야. 다음 날 집에서 또 제사가 열렸다. 홍옥 언니는 제단 앞에 서서 기도를 이끌었다. 나는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된 걸까? 제사가 끝난 뒤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미난,
너 이 집을 망치고 싶어? 나는 놀라서 그녀를 보았다. 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너 때문에 이 집 기운이 흔들리고 있어. 네가 뭘 숨기고 있는지 나도 알아. 그녀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저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더 다가왔다. 미난, 네가 아이를 낳으려 한다면 이 집은 끝이야. 그녀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홍옥, 미난, 그만해. 하지만 홍옥 언니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 미난이 이 집을 망칠 거예요. 제가 막아야 해요. 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끼며 방으로 뛰어갔다. 문을 닫고 일기를 펼쳤다. 홍옥 언니는 나를 파괴하려 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내 아이를 지킬 거야. 그녀의 비밀을 알아내야 해. 펜을 내려놓으며 나는 다짐했다. 이 싸움은 이제 내 전부야. 홍옥 언니의 말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네가 아이를 낳으려 한다면 이 집은 끝이야.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아가, 엄마가 너를 지킬 거야. 하지만 두려움이 나를 삼켰다. 홍옥 언니가 내 임신을 어떻게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로 가는 길에 병원에 들렀다. 초음파 사진을 보며 의사가 말했다. 미난 씨, 모든 게 정상이에요. 잘 관리하세요. 나는 사진을 손에 쥐고 미소 지었다. 하지만 병원을 나서며 불안이 다시 밀려왔다. 이 기쁨을 누구와 나눌 수 있을까? 광민조차 홍옥 언니 앞에선 한 발 물러섰다. 집에 돌아오니 홍옥 언니가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말했다. 미난,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나는 숨을 삼켰다. 아, 그냥 회사에서 일이 잘 풀려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를 뚫어지게 보았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홍옥 언니는 나를 계속 감시하고 있어. 그녀가 내 임신을 아는 걸까? 그 편지, 그 전화, 반드시 알아내야 해. 펜을 내려놓으며 나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며칠 뒤 나는 홍옥 언니의 방에 다시 들어갔다. 그녀가 외출한 틈이었다. 책상 서랍을 열자 그 낡은 편지가 보였다. 이번엔 끝까지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홍옥,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아이는 너와 나의 비밀이야. 절대 알리면 안 돼.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아이? 홍옥 언니에게 아이가 있었던 걸까? 나는 편지를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홍옥 언니가 숨기는 게 뭔지 점점 더 궁금해졌다. 그날 밤 광민에게 말했다. 오빠, 홍옥 언니가 과거에 뭔가를 숨기고 있어. 그 편지 봤어. 그는 눈썹을 찌푸렸다. 미난, 왜 자꾸 언니를 의심해? 그냥 내버려 둬. 그의 말은 나를 더 답답하게 했다. 다음 날 홍옥 언니가 갑자기 나를 불렀다. 미난, 너 요즘 이상해. 자꾸 내 방 근처에서 뭐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나는 당황했다. 아, 그냥 청소하려고요.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미난, 네가 뭘 알아도 소용없어. 이 집은 내가 지킬 거야. 그녀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홍옥 언니는 나를 두려워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알아내는 걸 두려워하는 걸까? 그 편지의 아이는 누구일까? 며칠 뒤 집에서 또 제사가 열렸다. 홍옥 언니는 여느 때처럼 제단 앞에 섰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 불안이 스쳤다. 무언가 잘못된 걸까? 제사가 끝난 뒤 나는 우연히 홍옥 언니가 전화로 다투는 걸 들었다. 아직 아무도 몰라. 내가 해결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나는 문틈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손에 작은 약병을 쥐고 있었다. 그게 뭐지?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어두운 방 안에서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땀에 젖어 깨어났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 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다음 날 나는 병원에 갔다. 의사가 말했다. 민환 씨,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태아가 약간 위험이 있어요. 최대한 안정을 취하세요.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홍옥 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 나는 광민에게 전화했다. 오빠, 나 병원에 있어. 좀 와줘. 광민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민환, 괜찮아? 무슨 일이야? 나는 울면서 말했다. 오빠, 홍옥 언니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 우리 아기가 위험해.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민환, 내가 지킬게. 언니한테 말할게. 그날 밤 광민이 홍옥 언니에게 말했다. 언니, 민환 좀 내버려둬. 너무 심하게 굴잖아. 하지만 홍옥 언니는 차갑게 웃었다. 광민, 네가 뭘 알아? 민환이 이 집을 망칠 거야. 그녀의 말이 내 심장을 다시 찔렀다. 나는 일기를 썼다. 나는 내 아이를 지키고 싶다. 하지만 홍옥 언니는 나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그 편지의 비밀, 그 약병, 반드시 알아내야 해. 펜을 내려놓으며 나는 다짐했다. 이 싸움은 내 아이를 위한 거야. 병원에서 돌아온 뒤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내 아이를 지키려면 더 강해져야 했다. 홍옥 언니의 비밀을 알아내는 게 유일한 길이었다. 나는 매일 밤 일기에 적었다. 그 편지, 그 약병, 그 전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 나는 반드시 진실을 찾아야 해. 펜을 쥔 손이 떨렸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결심이 더 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광민에게 말했다. 오빠, 나 홍옥 언니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해. 도와줄 거지? 그는 한숨을 쉬었다. 민환, 위험해. 그냥 내버려둬.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나를 더 외롭게 했다. 오빠, 내가 혼자라도 할 거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에 불안이 스쳤다. 회사에서 점심시간 나는 인터넷으로 홍옥 언니의 과거를 검색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는 신비로운 글투로 가득했지만 단서가 없었다. 나는 그 낡은 편지를 떠올렸다. 그 아이는 너와 나의 비밀이다. 그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홍옥 언니에게 숨겨진 아이가 있었던 걸까? 집에 돌아오니 홍옥 언니가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미난, 요즘 좀 피곤해 보여.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나는 억지로 웃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약병을 떠올렸다. 그게 뭘까? 그날 밤 나는 홍옥 언니의 방에 다시 들어갔다. 그녀가 제사를 준비하러 나간 틈이었다. 책상 서랍을 열자 그 약병이 보였다. 작은 갈색 병에 라벨은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병을 들었다. 약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이게 뭐지? 그녀가 왜 이걸 숨긴 걸까?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황급히 약병을 내려놓고 서랍을 닫았다. 홍옥 언니였다. 미난, 여기서 뭐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당황했다. 아, 그냥 물건 찾으려고요.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왔다. 미난,
내 방에서 뭘 찾는 거지? 그녀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니.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미난, 네가 뭘 알아도 소용없어. 이 집은 내가 지킬 거야. 그녀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황급히 방을 나왔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홍옥 언니는 나를 두려워하고 있어. 그 약병, 그 편지. 뭔가 큰 비밀이 있다. 나는 반드시 알아내야 해. 펜을 내려놓으며 나는 다짐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야. 며칠 뒤 나는 병원에 갔다. 의사가 말했다. 미난 씨, 스트레스가 심해요. 태아가 위험할 수 있으니 절대 안정을 취하세요.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호목 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 나는 광민에게 전화했다. 오빠, 나 너무 무서워. 우리 아기가 위험해. 광민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미난,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울면서 말했다. 오빠, 호목 언니가 나를 망치려고 해. 도와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미난. 내가 언니랑 얘기할게. 그날 밤 광민이 호목 언니에게 말했다. 언니, 미난 좀 내버려둬. 임신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 호목 언니는 놀란 듯 보였다. 임신? 미난이 임신했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광민, 그건 안 돼. 그 아이는 이 집을 망칠 거야. 나는 문틈으로 그들을 보았다. 호목 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 나는 일기에 적었다. 호목 언니는 내 아이를 두려워해. 하지만 왜? 그 편지, 그 약병,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 다음 날 나는 우연히 호목 언니가 병원에 가는 걸 보았다. 그녀는 몰래 집을 나섰다. 나는 그녀를 따라갔다. 병원에서 그녀는 산부인과로 들어갔다. 호목 언니가 임신한 걸까? 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의사가 나왔을 때 나는 용기를 내서 물었다. 선생님, 방금 나온 분 괜찮으신가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그분 태아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나는 충격을 받았다. 홍옥 언니가 임신했다니? 그리고 문제가 있다니?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홍옥 언니가 임신했어. 하지만 그녀의 아이에 문제가 있다. 그 편지의 아이와 관련이 있는 걸까? 나는 진실을 알아내야 해. 펜을 내려놓으며 나는 다짐했다. 이 싸움은 이제 끝이 보인다. 홍옥 언니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내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그녀가 내 아이를 반대했던 이유가 그녀 자신의 비밀과 관련이 있는 걸까? 그 편지, 약병, 그리고 병원에서의 유전자 검사.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나는 일기에 적었다. 홍옥 언니는 뭔가를 숨기고 있어. 그녀의 아이, 그 편지의 아이. 나는 진실을 알아내야 해. 펜을 내려놓으며 심장이 쿵쿵 뛰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광민에게 말했다. 오빠, 홍옥 언니가 병원에 갔어. 임신했대. 그의 눈이 커졌다. 뭐? 언니가 임신했다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미난, 그게 사실이면 왜 우리한테 숨긴 거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오빠. 하지만 그 편지와 관련이 있을 거야. 광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미난, 내가 언니한테 물어볼게. 하지만 너도 조심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오빠. 하지만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날 오후 나는 회사에서 홍옥 언니의 과거를 더 파헤쳤다. 인터넷에서 그녀의 이름을 검색하며
오래된 기사를 찾았다. 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 의사 윤태훈, 의료사고로 면허 취소. 그 이름이 낯익었다. 나는 그 낡은 사진을 떠올렸다. 홍옥 언니와 함께 웃던 남자. 그가 윤태훈일까? 집에 돌아오니 홍옥 언니가 거실에서 전화로 다투고 있었다. 아직 아무도 몰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나는 문틈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손에 그 약병을 쥐고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약병이 그녀의 임신과 관련이 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광민에게 말했다. 오빠, 홍옥 언니의 사진에 나온 남자가 윤태훈이라는 의사일지도 몰라. 의료사고로 쫓겨난 사람이야. 광민은 눈썹을 찌푸렸다. 미난, 그게 사실이면 언니가 왜 그런 사람과 얽힌 거지? 나는 대답했다. 그 편지에 그 아이 얘기가 나왔어. 홍옥 언니의 아이가 그 남자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광민은 한숨을 쉬었다. 미난, 너무 위험해. 내가 알아볼게.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오빠, 나도 할 거야. 내 아이를 지키려면 진실을 알아야 해.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알았어, 미난. 같이 하자. 그의 말은 처음으로 나를 안심시켰다. 며칠 뒤 나는 병원에 다시 갔다. 의사에게 물었다. 선생님, 홍옥 언니의 유전자 검사 결과 뭔가 이상한 게 있나요? 의사는 망설이다 말했다. 미난 씨, 그건 환자 비밀이에요. 하지만 그분 태아에 특이한 유전 문제가 있어요. 나는 숨을 삼켰다. 그게 아버지와 관련이 있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더는 말할 수 없어요.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어두운 방 안에서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찾으려 했지만 홍옥 언니의 그림자가 나를 막았다. 땀에 젖어 깨어났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 꿈은 나를 더 다급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집에서 또 제사가 열렸다. 홍옥 언니는 제단 앞에 섰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제사가 끝난 뒤 광민이 홍옥 언니를 따로 불렀다. 언니, 미난 임신했어. 왜 자꾸 미난을 괴롭히는 거야? 홍옥 언니는 차갑게 웃었다. 광민, 네가 뭘 알아? 미난의 아이는 이 집을 망칠 거야. 광민은 화를 냈다. 언니 그만해. 그리고 언니도 임신했지? 왜 숨긴 거야? 홍옥 언니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그래? 미난이 퍼뜨린 거짓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문틈으로 그들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그녀는 진실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홍옥 언니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려 나를 공격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 편지, 그 약병, 그 아이, 모든 게 곧 드러날 거야. 펜을 내려놓으며 나는 다짐했다. 진실은 가까워지고 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다. 홍옥 언니였다. 미난, 너 뭐해? 그녀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나는 일기를 황급히 덮었다. 아, 그냥 일기 쓰고 있어요.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왔다. 미난, 네가 뭘 알아도 소용없어. 이 집은 내가 지킬 거야. 그녀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왜 저를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미난, 네가 뭘 잘못했는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녀는 방을 나갔다. 나는 일기를 다시 펼쳤다. 호목 언니는 나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찾을 거야. 내 아이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펜을 내려놓으며 나는 결심했다. 이 싸움은 이제 끝나야 한다. 홍옥 언니의 마지막 말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뒤에 숨은 공포를 보았다. 그녀는 내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일기에 적었다. 이제 끝낼 때야. 홍옥 언니의 비밀을 밝히고 내 아이를 지킬 거야. 펜을 내려놓으며 심장이 단단해졌다. 다음날 아침 나는 광민에게 말했다. 오빠, 오늘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더 물어볼 거야. 홍옥 언니의 아이에 대해 알아야 해. 광민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민환, 너무 위험해. 내가 같이 갈게. 그의 말은 나를 안심시켰다. 드디어 그가 내 편에 서 있었다. 병원에 도착해 우리는 의사, 트란 반홍 선생님을 만났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홍옥 언니의 유전자 검사 결과 뭔가 이상한 게 있죠? 의사는 잠시 망설였다. 민환 씨, 그건 환자 비밀이에요. 하지만 그분 태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나는 숨을 삼켰다. 아버지가 광효 오빠가 아닌 건가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더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유전자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분명해질 겁니다. 광민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민환, 그게 무슨 뜻이야? 나는 대답했다. 오빠, 그 편지의 남자 윤태훈일 거야. 병원을 나오며 나는 광민에게 말했다. 오빠, 윤태훈이라는 의사를 조사해야 해. 홍옥 언니의 비밀이 그와 연결되어 있어. 광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민환. 내가 알아볼게. 그의 눈은 단호했다. 집에 돌아오니 홍옥 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민환, 병원에 갔었지? 무슨 일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나는 당황했다. 아, 그냥 정기검진이요.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민환, 네가 뭘 해도 소용없어. 그날 밤 광민이 인터넷에서 윤태훈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 그는 말했다. 민환, 윤태훈은 10년 전 의료사고로 면허를 잃었어. 그 뒤로 행방불명됐대. 나는 그 낡은 사진을 떠올렸다. 오빠, 그 사람이 홍옥 언니와 함께 찍힌 사진에 나왔어. 그리고 그 편지, 그 아이 얘기가 나왔지. 광민은 눈썹을 찌푸렸다. 민환, 그럼 홍옥 언니의 아이가 광율형의 아이가 아닐지도 몰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오빠. 그래서 언니가 나를 이렇게 막으려 했던 거야. 자신의 비밀을 숨기려고. 다음 날 나는 홍옥 언니를 따로 만났다. 용기를 내서 말했다. 언니, 윤태훈이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그 편지도 봤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환, 무슨 소리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계속 말했다. 언니,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힌 거죠? 언니의 아이가 광효 오빠의 아이가 아니죠? 홍옥 언니는 한 걸음 물러섰다. 너 어떻게 아는 거지? 그녀의 눈에 공포가 가득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언니, 진실을 말해요. 아니면 모두에게 말할 거예요.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민환,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 순간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홍옥 언니는 황급히 말했다.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환이 그냥 오해한 거예요. 하지만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홍옥 언니가 비밀을 숨기고 있어요. 언니의 아이는 광효 오빠의 아이가 아니에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미난, 무슨 소리야? 홍옥 언니는 울부짖었다. 미난, 그만해. 너 때문에 다 망가져.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뛰어갔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진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홍옥 언니의 눈물은 나를 흔들었다. 그녀는 왜 이렇게까지 비밀을 지키려 했을까? 나는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펜을 내려놓으며 나는 다짐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다. 홍옥 언니가 방으로 뛰어간 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시어머니는 멍한 얼굴로 나를 보았다. 미난, 네가 한 말이 사실이야?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어머니, 저는 진실을 말했어요. 홍옥 언니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광민이 내 손을 잡았다. 미난, 잘했어. 하지만 이제 어쩌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대답했다. 오빠,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해.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이 가족을 위해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미난. 내가 형한테 말할게. 그날 밤 광민은 광효 오빠를 따로 만났다. 나는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형, 호옥 언니의 아이, 형 아이가 아닐지도 몰라. 광효 오빠는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광민은 내가 발견한 편지와 윤태훈에 대해 설명했다. 광효 오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광효 오빠가 홍옥 언니를 불렀다. 홍옥, 미남 말이 사실이야? 내 아이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가 묻어났다. 홍옥 언니는 고개를 숙였다. 오빠, 제발, 오해야.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언니, 이제 그만해요. 윤태훈이 누군지, 그 편지가 뭔지 다 말해요. 홍옥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보았다. 미난, 너 때문에 다 망했어.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홍옥, 진실을 말해. 이 집을 더 이상 망치지 마. 홍옥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 잘못했어요.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10년 전 홍옥 언니는 윤태훈. 10년 전 홍옥 언니는 윤태훈이라는 의사를 만났다. 그는 그녀의 첫사랑이었다. 하지만 윤태훈은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일으켜 면허를 잃었고 그 충격으로 홍옥 언니를 떠났다. 그때 그녀는 이미 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 그 아이는 태어나지 못했어요. 홍옥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그 상처를 잊으려 광효 오빠와 결혼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는 말을 멈췄다. 나는 숨을 삼켰다. 지금 언니의 아이는 누구의 아이예요? 홍옥 언니는 고개를 숙였다. 윤태훈이에요. 그가 다시 나타났어요. 저는 그를 잊으려 했지만 다시 만났고 실수로...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광효 오빠는 충격받은 얼굴로 그녀를 보았다. 호목,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호목 언니는 울며 말했다. 오빠, 미안해요. 이 집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난을 막으려 했어요. 미난이 아이를 낳으면 제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웠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은 쉬었다. 호모, 네가 이렇게까지 왜 우리를 속였어? 호목 언니는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제 아이는 무죄예요. 이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나는 그녀의 눈물을 보았다. 그녀의 말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언니, 저도 제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왜 저를 이렇게 괴롭혔죠? 홍옥 언니는 고개를 들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네가 진실을 알아낼까 봐 두려웠어. 방 안은 조용했다. 광민이 내 손을 잡았다. 미난, 이제 어쩌고 싶어?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언니, 저는 이 비밀을 지킬게요. 하지만 언니는 이 집을 떠나야 해요. 우리 모두 평화를 찾아야 해요. 홍옥 언니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미난, 정말 날 용서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저도 엄마가 될 거예요. 언니의 아이가 무죄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 집은 더 이상 언니의 통제 아래 있을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말했다. 미난 말이 맞다, 홍옥. 너는 떠나야 해. 광희 오빠는 고개를 숙였다. 홍옥,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어. 홍옥 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떠날게요.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진실은 아팠다. 하지만 그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홍옥 언니는 떠나고 나는 내 아이를 지킬 수 있다. 펜을 내려놓으며 나는 미소 지었다.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다. 홍옥 언니가 집을 떠난 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녀의 빈 방은 마치 그녀가 이 집에 남긴 상처를 상기시키는 듯 했다. 나는 매일 아침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아가, 이제 안전해. 엄마가 너를 지켰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홍옥 언니의 눈물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잘못했지만 그녀의 아이는 무죄였다. 광민은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매일 밤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미난, 너랑 우리 아기 내가 지킬게. 그의 눈은 단호했고 그 말은 내게 힘이 되었다. 시어머니도 달라졌다. 그녀는 나를 보며 말했다. 미난, 네가 이 집을 구했어. 미안하다. 내가 홍옥 말만 믿었어.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을 때마다 의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미난 씨, 태아가 건강해요. 곧 엄마가 되겠네요. 나는 초음파 사진을 손에 쥐고 눈물을 글썽았다. 이 작은 생명이 내 모든 싸움의 이유였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도착했다. 봉투에는 홍옥 언니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나는 떨리리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미난, 너에게 미안했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가 내 아이를 위해 비밀을 지켜줘서 고마워. 나는 이제 새 삶을 시작할 거야. 너도 행복하게 바래.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홍옥 언니는 떠났지만 그녀의 마음도 아팠을 거야. 나는 그녀를 용서했다. 아니 어쩌면 나 자신을 용서한 걸지도 모른다. 며칠 뒤 나는 다시 일기를 펼쳤다. 더 이상 분노나 두려움을 적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썼다. 나는 엄마가 될 준비가 됐어. 내 아이에게 사랑과 진실을 가르칠 거야. 이 집은 이제 평화로워. 나도 평화로워. 펜을 내려놓으며 나는 창밖을 보았다.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드디어 출산날이 왔다. 병실에서 나는 아픔 속에서도 미소 지었다. 광민이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미난, 너 대단해. 우리 아기가 곧 나와. 그리고 마침내 작은 울음소리가 병실을 채웠다. 간호사가 아기를 내 품에 안겨주었다. 나는 아기의 작은 얼굴을 보며 말했다. 어서 와, 내 사랑.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아기의 따뜻한 체온이 내 가슴을 채웠다. 광민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난, 우리가 해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우리가 해냈어.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아기를 재우며 다시 일기를 썼다. 내 아이의 이름은 하늘이다. 하늘처럼 맑고 자유로운 삶을 주고 싶어.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아. 진실이 나를 자유롭게 했고 사랑이 나를 강하게 했어. 펜을 내려놓고 나는 아기의 요람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나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하늘아, 엄마가 항상 곁에 있을게. 그리고 나는 일기를 덮었다. 더 이상 적을 이야기는 없었다. 내 이야기는 이제 하늘과 함께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